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2025년 10월 16일 미국 증시 보고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시장이 정말 하루 사이에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그 핵심 동력이 뭐였는지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션은 명확합니다. 한쪽에서는 AI 기술주가 회복력을 보여줬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은행의 신용 위험이 다시 고개를 들었죠. 이런 상반된 힘에다가 정부 셧다운 문제, 또 연준의 금리 인하 신호 같은 변수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핵심을 짚어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일단 출발은 괜찮았어요. 네, 오전에 TSMC 실적이 꽤 긍정적으로 나왔고 또 연준의 월러 이사 발언도 있었죠. 금리 인하 가능성. 네, 봤습니다. 그 발언 덕분에 좀 오름세로 시작을 했죠. 하지만 오후 들어서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 자이언스 뱅코프, ZION이라고 하죠. 여기 같은 지역은행들이 예상보다 대손 충당금을 많이 싼다.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혹시 대출이 부실해질까 봐 미리 돈을 좀 쌓아두는 건데 이걸 늘린다는 건 뭔가 좀 안 좋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용 위험 다시 커지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확 퍼진 거죠. 그 충당금 이슈 때문에요? 네, 그래서 결국 다우지수는 0.7% 빠졌고요. S&P 500도 0.6, 나스닥도 0.47% 하락 마감했습니다. 와, 정말 하루 사이에 분위기가 확 달라졌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관련 주식들은 좀 달랐다고요? 네,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시장 전반은 이렇게 흔들렸는데 AI 쪽은 달랐어요. TSMC 실적 호조 덕분에 엔비디아는 1.3% 올랐고요. 마이크론, MU 같은 경우는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올렸다는 소식에 무려 5.5%나 급등했습니다. 5.5%나요? 와. 네, 근데 시장 가려국 쪽은 불안한데 AI 분야 성장 기대감은 뭐랄까 여전히 아주 강하다는 걸 보여준 거죠. 어쩌면 진짜 AI 섹터만 따로 움직이는 그런 디커플링 현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게 하고요. 그렇군요. AI 쪽은 빛났는데 금융 쪽은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안 좋았네요. 특히 지역은행들 충격이 컸던 거죠? 네,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이언스, JION은 13% 폭락했고요. 웨스턴 얼라이언스, WAL, 여기도 11%나 그냥 푹 꺼졌습니다. 13%, 11%.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지역은행 주식들을 모아놓은 ETF, KRE라고 있는데 이것도 6%나 하락했어요. 일부 분석가들은 이걸 보고 신용 바퀴벌레가 다시 나왔다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신용 바퀴벌레요? 이름이 좀 무서운데요? 그렇죠. 바퀴벌레 한 마리 보이면 숨어있는 게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처럼 이게 그냥 한두 은행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뭐 이런 공포 심리를 반영하는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건 US뱅크오프나 찰스 슈업 같은 큰 은행들은 실적이 괜찮았다는 거예요. 대형 은행들은 또 괜찮았군요. 네, 그래서 이게 어쩌면 금융 시스템 전체 위기라기보다는 좀 특정 은행이나 특정 자산에 국한된 문제일 수도 있지 않나. 시장이 좀 그렇게 해석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금으로선요. 그럼 불안 심리가 커지니까 당연히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렸겠네요. 정확합니다. 딱 그렇게 나타났어요. 대표적인 안전자산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3.97%까지 내려갔는데 이게 지난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수익률 하락은 가격 상승이니까 국채로 돈이 몰렸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안전자산, 금. 금 선물 가격도 2.7%나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확실히 지역은행발 불안감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아주 강하게 자극한 거죠. 근데 여기에 또 정부 셧다운 문제까지 계속되고 있으니 정말 안개 속이네요. 네, 벌써 16일째인데요. 이게 그냥 정보문 닫는 걸 넘어서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어요. 당장 나와야 할 중요한 경제 지표들, 예를 들어 9월 고용 지표나 소매 판매, 물가 같은 것들이 발표가 안 되고 있잖아요. 줄줄이 지연되고 있죠? 네, 맞아요. 데이터가 없으니. 그렇죠. 데이터가 없으니 연준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할 겁니다. 마치 비행기 계기판 없이 감으로 운전해야 하는 상황이랑 비슷해요. 이러다 혹시 금리 결정을 잘못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월러 이사도 경제 성장 신호랑 노동시장 둔화 신호가 좀 엇갈려서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정말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이네요. 이런 혼란 속에서도
개별 기업들 실적에 따라 주가 움직임은 또 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비가 엇갈렸죠. 예를 들어 물류회사인 JB헌트, JBH는 실적이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주가가 무려 22%나 폭등했습니다. 22%요? 하루 만에요? 네, 그리고 세일즈포스, CRM, 또 장기 전망이 좋다는 평가 덕분에 4%에서 8% 정도 상승했고요. 반면에 월마트 같은 경우는 오픈 AI랑 협력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도 차익 실현 매물 때문인지 2.3% 정도 하락했습니다. 아마존은 어땠나요? 아마존 AMZ는 0.95% 반등했는데요. 이건 달러가 약세를 보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달러가 약해지면 아마존처럼 해외 매출 비중이 큰 기업들은 달러로 환산했을 때 이익이 늘어나니까요. 주가 수준도 좀 매력적이라는 평가도 있었고요. 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2025년 10월 16일 시장. 정말 AI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 한 축과 다른 한쪽에서는 금융 시스템의 어떤 잠재적인 취약점, 이 두 가지 힘이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정부 셧다운 때문에 경제 데이터마저 제대로 안 나오는 상황이 불확실성을 더 키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술 성장주, 그리고 또 국채나 금 같은 안전자산, 이렇게 시장이 뚜렷하게 양분되는 현상이 나타난 거군요. 네, 뭐랄까, 현재 위험 환경을 고려하면 확실한 성장 스토리가 있는 곳에 투자하면서도 동시에 위험 관리도 신경 써야 하는 그런 균형이 중요해 보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는 이게 어떤 시사점을 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경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개별 기업들이 발표하는 실적이나 자체 전망이 과연 전체 경제 현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 하나, 대형주 중심의 시장은 이렇게 불안한데 소형주 지수, 러셀 2000에 속한 기업들의 3분기 이익은 오히려 크게 성장할 거라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희 다음 분석 때까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